안녕하세요. 방구석 김 사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얘기는 미 연준 및 정부 정책, 결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간다입니다. 이제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번 예상해 볼 겸 글을 써보게 됐습니다. 미국 향후 정책 방향은 달러가 좌우한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이목이 모두 은행 뱅크런에 집중되어 있지만 불과 한 달 전에 사람들의 관심은 물가, 즉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은 연방준비제도의 존재 이유 자체가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립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좀 시니컬하게 표현하자면 적절한 달러 발행량 조절을 통해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달러 가치가 무너지면 미국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꼭 필요한 요소. 달러 지수가 치솟으면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은 수입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미국 외의 국가들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민감한 이유도 이것에 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돈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자국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예전과 똑같이 70달러 제품을 수입한다고 했을 때 환율 1,100원일 때는 77,000원이면 그걸 가져올 수 있었는데 지금처럼 환율이 1,300원 언저리면은 91,0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14,000원이나 비싸게 사게 되는 거죠.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로 인해 수입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 한국 제품을 구매할 때 예전이라면 한국의 22만 원짜리 제품을 환율 1,100원일 때는 20달러 주고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환율이 1,300원이 되면 17달러만 주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미국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중국 갈등으로 달러 위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미국이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음에도 달러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1971년 근본이제 폐지 이후 변동확률제 상황에서 미국은 달러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조약을 통해서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손을 잡은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와 관련이 깊습니다. 중동은 이스라엘, 이란, 사우디 사이에 분쟁이 심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중재하며 사우디 안보를 책임져 주기로 해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좀 묘하게 흘러가고 있죠. 미국은 중동에서 철수를 결정했고 최근에는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중동 정세의 불안정을 통해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만들어낸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의 위상이 언제 추락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러시아 원유에 대해 위안화 결제를 주장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사우디에 이어 러시아까지 중국 편으로 기울고 있으므로 중국을 중심으로 위안화로 원유를 결제하는 페트로 위안화가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 코앞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달러의 위상이 무너지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관련 기사입니다. 미국은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 움직일 것. 미국은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정책 결정은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맞냐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무너진다는 것은 곧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를 높이는 방법. 달러의 강세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아래 4가지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는 달러 인덱스 상의 다른 화폐들의 약세. 이러한 약세는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에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게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이동하는 게 당연한 것이니까요. 세 번째로는 미국이 성장성을 유지해서 미국 기업으로 돈이 유입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펀더멘탈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번째로 미국의 수출품, 첨단 테크 제품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 거죠. 누구나 얻고 싶어하는 첨단 테크 제품이 미국의 수출품이라면 사람들이 달러를 주고 살 수밖에 없겠죠. 현재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1번, 다른 나라의 화폐 약세는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유럽, 스위스 등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4번인 미국의 첨단 테크 제품의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기차,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을 내세우면서 원유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낮추고 오히려 첨단 4차 산업을 위해 반도체가 더 중요하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반도체 개발 종주국은 미국이죠. 이렇게 달러의 위상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2번과 3번입니다. 이 두 요소가 서로 대립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죠. 최대한 성장을 꺾지 않는 선에서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함으로써 달러 가치를 높게 유지하는 게 미국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이 코로나19 이후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느긋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월의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인플레이션만 높아지게 만들었으니 파월의 실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패권의 유지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자금을 확보할 때까지 일부러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면서 인플레이션을 유지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지금은 어찌 보면 이제 필요한 기업들은 대부분 충분히 자금을 마련했다고 미 연준과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눈치껏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조율하는 게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정책 전망. 여기서부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달러 패권 유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준금리 인하를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유동성을 많이 풀어버린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일어나면 달러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반대급부로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게 패권을 빼앗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 대신 이와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텐데요. 저는 이 방법 중 하나가 미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글로벌 경제 불안 조성입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자산인 미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지만 채권 시장의 규모가 더 크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글로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 주가가 박살나더라도 달러 패권만 유지할 수 있다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박살나서 가격이 싸졌을 때 달러를 풀어서 이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금방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미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통해 미국 패권을 유지하는 시나리오를 더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미국의 경제 상황 외에도 달러 패권 유지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외로 이게 높아지는 미중 전쟁 가능성, 경제에서 드러나는 전조현상. 이 글은 제가 3월 초에 작성한 글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확대되는 모습을 정리한 글인데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사건들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